안녕하십니까. 느낌 있는 재즈 패널의 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카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면서도 가장 하기 싫어하는 요소가 이제 카피인데, 솔직히 이걸 하면은 이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솔직히 성공의 지름길인데, 많은 분들이 카피를 하고 나서 그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카피를 하고 싶다. 그쵸? 카피를 해야 된다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솔직히 강박관념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아, 하기 싫은데 막 들으면 너무 빠르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카피하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솔직히 이제 겁부터 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안을,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 카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안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음악을 좀 많이 들으세요.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듣는 거죠, 듣는 거. 근데 듣는데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성향이 잘 맞는 거, 내 귀가 좀 즐거워할 만한 음악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특정 연주자의 그 어떤 목록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자 한 명을 딱 잡아놓고 그 연주자의 음악을 계속 들어보세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아, 이거 내가 카피할 것 같다는 느낌 딱 오는 곡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요거는 카피할 만한 수준이고, 아, 내가 평소에 이 연주자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럼 그 곡을 선곡을 합니다. 그렇죠? 선곡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듣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듣냐면요, 바로 악보로 쓸 수는 없지만 노래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솔로가 노래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솔직히 20대 초반에 이제 팬 메스니의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팬 메스니의 그 앨범에 노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트랙별로. 그러면 솔직히 저는요 다 외웠어요, 노래를. 그래서 그냥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혼자서. 이게 그 당시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죠. 워크맨, 이제 테이프로 해가지고 듣고 이렇게 듣는데요, 너무 좋으니까요 노래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노래가 나올 정도로, 내가 노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카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곡을 한단 말은 이제 이 곡을 뭐 하겠다? 트랜스크립션 혹은 카피를 하겠다는 준비가 된 거죠.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카피를 하는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왼손 따로, 그다음에 오른손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간별로 잘라서 조금씩 이렇게, 그죠? 들리는 만큼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하실 때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처음에는 한 마디도 따기 힘들어요. 한 마디도 따기 힘든데, 그거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두 마디 혹은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딸 수가 있거든요. 혹은 그 이상으로 한 번에 들으면서 그냥 귀로, 일종의 이제 은어인데 귀 카피로, 피아노 안 치고도 그냥 딱 듣고 짜자자작 나올 정도로. 그런 훈련을 좀 하시면 되고요. 왼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이싱하고 타이밍, 어떤 타이밍 치느냐 하는 거죠. 오른손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멜로디하고, 그렇죠? 멜로디를 기반으로 얘기하겠지만 그 안에 화성이 들어있던 화성, 그 다음에 뭐 리듬이 좀 들어있으면 리듬,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왼손 오른손 카피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왼손 팁은 기본적으로, 왼손은 뭐 잘 안 들리거든요, 보이싱이.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염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251, 우리가 A4, B4 공부했잖아요. 솔직히 40년대 이후의 사운드들은요, 이 251 기반으로 해서 사운드를 왼손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게 보시면은요 다 찾아볼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이후 시대 뭐 false voicing이다 이러면은 그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false voicing은 좀 다른 얘기고, 뭐 비밥이라든지 하드밥 세계관에서 혹은 뭐 스윙의 세계관에서의 그런 왼손은 기본적으로 251의 사운드를 얘기를 하고 있죠. 텐션 보이싱이 됐든 아니면 코드톤이 됐든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걸 이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라인들 분석 따시면 됩니다. 이게 쫙 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악보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악보가 딱 돼요. 근데 보통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내요, 다들. 악보를 만든 다음에 끝. 다 만들었으니까 악보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고 끝이에요. 잘 안 쳐요. 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보기도 싫을 정도, 질릴 정도로 이제, 아,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이 음악 안 듣는다, 그 정도로 이제 보통 많이 듣거든요. 정말 괴로운 과정이긴 한데, 그리고 악보를 만들고 나서 악보를 어디 처박아 놓고 끝내요. 그러고는 또 다른 걸 해. 또 괴로운 작업을 또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악보 놓고 또 어디를 악보에 다 해놓고선 다 만들었으니까 이게 책장에 끼워놓고요. 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실력이 안 늘어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부터 악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든 악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카피라고 하면 카피 아니에요. 이건 그냥 카피의 그냥 전작업밖에 안 돼. 실제로 이제 카피를 한 이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내가 이걸 카피를 했어. 좋은 뮤지션이었고 훌륭한 뮤지션이고 그 사람의 사운드를 내가 갖고 싶어서 카피를 했는데 그러고 끝내버리면은 발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악보로부터 이제 뭐 한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그래서 어떤 음을 어떻게 연주가 되고 어떤 타이밍, 박자는 어떤 박자에서 어떤 음이 들어오고 코톤이냐 논코톤이냐 논다이토닉 음이냐 어프로칭이 되느냐 아니면 아르페지오로 뽑아져 나가냐 스케일로 진행이 되느냐 막 여러 가지 형태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딜레이드 리저레이션 쓰느냐 아니면은 뭐 트라이튼 서브스티션을 이용해 가지고 반음간으로 변형을 시켰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죠? 아니면 코드가 있지만 코드를 벗어나서 다른 걸 치고 있을 때 그럼 그거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 다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화성학적인 좀 약간 지식도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12kg 그 5 중심으로 해서 리그를 생성시킨 상황에서 그 리그를 이제 뭐 한다? 내가 공부를 하고 분석한 이후에 외우고 그다음에 12kg 전조시키면서 공부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들을 블루스라든지 혹은 다른 곡에 넣고 실제로 그냥 소리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카피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거죠. 카피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는 거예요. 카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솔직히 아까도 말했듯이 구간으로 한 마디 듣고 두 마디 듣잖아요. 한 마디 들을 때 한 번 듣고 딱 카피합니까? 아니죠. 처음에 카피하면 솔직히 한 마디도 한 10번 이상 들어야 돼요. 한 마디를 10번 이상 들어야지 간신히 하나 잡아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음악을 리스닝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한 번에 그냥 쭉 가면서 끝나요. 한 번에 그냥 끝나요. 노래가 3분이면 3분, 4분이면 4분. 근데 실제로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2초, 3초, 2초, 3초 이거를 따기 위해서 뭐 한다? 10번 혹은 그 이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듣기예요. 듣기. 자세히 듣기예요. 들어서 그 소리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루브가 됐든 음이 됐든 뭐 터치가 됐든 뭐가 됐든 타이밍이 됐든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러니까 솔직히 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모습이죠. 그 전체적인 앨범의 사운드가 결국 내 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방식이 카피인 거지. 이 카피를 악보 만드는 걸로 치중해 버리면은 정말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결과론적 개념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정말 중요한 거는 듣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신경 써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뭐 한다? 다시 또 노래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완성된 악보를 통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내 걸로 만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12kg도 공부가 되면 좋겠고요. 그런 후에 뭐 블루스가 됐든 아니면 다른 스탠다드 재즈 곡이 됐든 막 여기저기다가 뭐 한다? 내가 공부한 걸 다 집어넣고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내가 카피가 아니고 악보로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다시 내가 솔로 라인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릴 때 막 그리지 마시고 이 카피된 좋은 사운드들을 기반으로 먼저 그려놓고 그 좌우 앞 전후겠네요. 전후로 사운드를 맞춰보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카피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음에 대한 카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성에 대한 카피. 그렇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코러스에서는 뭐 어떤 음으로 쓰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두 번째 코러스에서는 뭐가 중심인지 그러니까 주제를 찾아내는 컨셉적인 부분에서의 구성 카피가 될 거고 그다음에 다이나믹적인 부분에서의 카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승전결로 이렇게 소리가 끌어나오고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각도로서의 카피가 또 좀 있습니다. 그냥 카피라는 건 단순히 그냥 악보를 보고 음악을 듣고 똑같이 따라서 그냥 그리는 게 카피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한 부분밖에 안 돼요. 구성적인 부분도 존재할 거고 다이나믹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또 흐름이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 뭐 다 여러 가지 카피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나만 보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시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결국 뭘로 만든다? 모든 작업이 결국 난데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악보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솔직히 악보는 내 밖에 있죠. 종이가 이렇게 밖에 있지 내가 종이를 어떻게 흡수하겠어요. 몸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보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계속 뭐 한다? 소리를 어떻게 한다? 귀를 통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소리들이 다 뭐 한다?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음악이 성공적으로 맞춰질 수 있거든요. 그냥 바깥으로 두지 마세요. 예, 바깥에 내 몸 바깥에 있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세요. 메트로놈도 마찬가지고 뭐 스케일 연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스케일 연습은 손을 통해서 이 손이 뭐한다? 피아노하고 어떤 그런 친밀도를 끌어올리면서 내 안으로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치면서 들어오는 소리들을 내가 다시 받아들여서 집어넣고, 결국 음악이라는 건 결국 내 안에 다 집어넣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지. 악보 펼쳐놓고 악보 보고 치는 정도 수준으로 끝. 난 악보 보고 쳤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은 재즈 공부를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보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악보를 만든다는 거는 솔직히 외부적인 표현인 거고요. 진짜는 뭐다? 내 안으로, 난데 내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세요. 음악들을. 끊임없이. 이 작용이 되면은 카피가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재즈적인 사운드를 쉽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는 건 단순히 그냥 음악을 듣고 따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후의 과정.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다? 그 중에서 내 안으로 뭐가 들어온다? 음악이 들어오는, 음들이 들어온 거예요. 뭐 생각도 들어오고 사상도 들어오고 화성하게도 이 모든 것이 뭐한다?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내 건 거죠. 메트론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카피 뭐 그런 순서라고 하면 하는 거고요. 팁이라고 하면 솔직히 글쎄요. 솔직히 그 왕도가 없습니다. 카피는. 알키데메스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그 왕이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까? 할 때 알키메데스가 그랬죠. 수학의 왕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약간 무식해야 돼요. 단무지. 예, 무식하게 내가 정말로 좋아하니까는 그냥 가는 거고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좋아하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카피를 하세요. 카피 팁은 솔직히 따로 없습니다. 예, 그냥 내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이 팁은 이 뒷부분이겠네요. 카피 자체 팁이 아닌 이 뒤에 이거 내가 이제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이 다 내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요게 팁이 되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팁은. 어쨌든 간에 좀 카피는 솔직히 항상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괴롭고 어렵지만 누구나 다 괴로워요. 그 괴로움에서 누가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확 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괴롭다는 걸 다 인지하시고요. 그 중에서 내가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내가 참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카피도 하시고 그다음에 즐기면서 또 재밌게,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괴롭게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한편 또 되게 재밌게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밸런스 잘 맞추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